자, 윤이 반도체 관련해서 일장 연설을 했답니다. 네, 대영이한테서 또 뭐 메시지 받았나 봐요. 네, 경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벌써 17차더라고요. 17초나 했는데 민생이 나아진 게 하나가 없네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이러세요 새삼스럽게. 얘가 뭘 얘기할 때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됐죠? 삭감이 되고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17번 민생을 건드렸어요. 그 민생 회의는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로 코디를 해갖고 저분은 오로지 만든 관심이 또 건지. 저거. 그게 궁금하네요. 사진 한번 보면서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냐면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또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뭐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장관, 이종호 장관, 이창양 장관이 참석했고, 누구야? 그리고 뭐 땅기현, 윤재옥, 박대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생이라며. 응? 아니 민생이라는데 왜 다 재벌밖에 없어? 재벌만 백성이고 재벌만 민생이야? 그리고 보세요. 이 사진 딱 봐도 견적 나오잖아. 지난번에 미사일 터졌을 때랑 비슷한 구도로 해갖고 그때 그거 안 치운 거야. 아니지. 그때 그걸 갖다가 그때는 약간 C자였다면 네. 이번에는 말아갖고 U자로 이중으로 만든 거야. 책상 다 배치만 똑같은 해갖고. 건데 이제 네. 재활용을 한 거예요. 아니죠. 요렇게 해놓고 네. 또 코디비로 뭐 2,000원에서 4,000 정도 받았겠죠. 요거 구성하느라고. 이거 그냥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했을 것 같습니까? 용산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저 뒤에 있는 거 저 포레카드 하나 붙여가면서 이거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다 이따위 돈지랄하면서 재벌들 모아놓고 생색내게 한 겁니다. 17번 슈킹 쳤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천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3억 5천 이상은 이미 이 회의비로 이러한 민생회의 한답시고 이걸로만 헤쳐먹었다. 요게 이제 청와대에서 하게 되면 단가가 좀 싼 거예요. 근데 지방회의 가잖아요. 네. 4,500에서 5,000으로 출정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배로 뛰는 거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규제 없어요, 반도체는. 민생 경제를 한다 그래 놓고 삼성 불러다가 반도체 기업들 불러다가 뭘 더 퍼줄까 거기에 관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생각하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얘기하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 우리 수출의 20%다. 근데 그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아무리 때려봐야 20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GDP는 얼마죠? 1경원입니다. 1경원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GDP 안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3% 미만이라는 거예요. 수출은 20%가 맞아. 외국에서 돈을 벌어 들어온 거 20%가 많은데 실제로 GDP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내수에서 재순환이 안 돼요, 반도체 사업은. 팔고 나면 끝이야. 삼성이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제품이 만들어져 갖고 그게 다시 재활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제조업이 돼서 다른 수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순간 끝나요.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끊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그 300조 정도 되는 것도 일부 소부장 관련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걸 빼고 나면 다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40% 60%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중국 노동자 고용해갖고 쓰고 있는 그런 경제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12만 넘는 대기업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 GDP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삼성을 포함해서 반도체 업계 전체로 해도 3%가 안 돼. 그럼 이 사업은 아무리 키워봐도 들이는 비용이나 장치 비용이나 벌어들이는 돈들이 다 삼성 안에 다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삼성만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차라리 여기 들어갈 돈을 가지고 국내에서 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농수산 부분이라든지 식품 가공 부분이라든지 국내 중소 기업들한테 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만들고 팔고 소비하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GDP들이 계속 내수로 순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추가로 투자해준다고 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얼마씩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자 싸게 2조 8천억을 돈을 빌려준대요. 네, 2027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 아니 6천억짜리 쌀 보조금도 수며 보조금도 거부권 때려갖고 날린 놈이잖아요. 농민들이 우리 전체 산업 인구의 30%고요. 농가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농업하고 연관돼 있는, 농업에서 씨를 뿌리고 그걸로 비료를 주고 쌀을 키워갖고 나중에 쌀을 팔아서 밥이 되고 이 쌀들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만들어 먹는 스낵이 되고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는요. 처음 투자 비용에 1,000배가 나와요. 즉 종자 비용에 1,000배가 나온다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차라리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더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3조 원 가까운 돈을 무상으로 뿌려줘 봐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이득금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국민 경제 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민생 경제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 게 가증스러워서 하는 소리야. 여기서 말하는 민생이란 지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민생이죠. 자, 우리가 농민 정책이나 내수 순환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이 책정한 대로 그냥 쭉 나눠져갖고 투명하게 1인당 30만 원, 50만 원씩 계좌로가 싹 꽂힙니다. 예전에 그 무슨 선거 직전에 구호물자 풀듯이 고무신이나 식용유 나눠줄 때는요. 중간에 이장들이 좀 많이 삥땅도 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일가견이 있으시죠. 네. 네, 어린 인정합니다. 시절에. 네, 구례군에서 대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군청 네. 바로 옆에서 저희가 네. 그걸 받아가지고 이장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은 팔아갖고 나눠 가졌어요. 그렇죠. 네, 네.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체계 안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금융실명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산화하니까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겠지. 네? 뭐라고요? 단골에 땅 앞으로 막 도로 내주고 5km짜리 어디 충청도 가가지고 5km 조금 넘게 고속철 연장해주고 3조 원씩 단가를 때려버리는 뭐 이런 방식으로 또 빼먹는 것도 있겠지만 복잡해 그거는. 근데 그 방식이 훨씬 송 작가님한테 잘 어울리세요. 시켜만 줘봐. 네.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시키는 거임? 예.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악랄하게 지 혼자 처먹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걸 써갖고 내수를 살리는데 이 3조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효과가 훨씬 더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 뭐 양계 농가를 지원해갖고 비싸진 치킨값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육가공이나 어떤 뭐 이런 거 가공하는 업체들한테 지원금을 더 줘가지고 국민들이 싸게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상품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데다 보조금은 순환이 돼서 돈이 수입 비용의 몇 배가 살아나는데 여긴 들어가면 다 삼성으로밖에 안 가. 따라서 삼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받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거야.
아니, 받았으니까 깔끔하게 주는 거군요. 왜냐면 주고받는 게 확실한 거잖아. 네.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줬는데, 야, 니들 3만 원씩 걷어가지고 코바나 콘텐츠로 송금해. 이렇게 못 하잖아. 근데 삼성은 해줄 수 있거든. 아파트도 빌려주고, 룸사롱비도 대신 내주고, 법카드 내주고, 결혼하면은 500명씩 직원들 와서 축의금 넣어주고.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밖에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야, 삼성 직원들 줄 쫙 서가지고 축의금 봉투 들고. 500명이 그것도. 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건 진짜 다 현금 박치기고 합법적인 거잖아. 깔끔하잖아. 깔끔하고. 설마 삼성 지원이 거의 5만 원 넣겠어요? 아니 그 직원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 직원이 거기 가고 오면서 봉투에 5만 원 넣어갖고 결혼식장에 넣겠냐고. 5만 원을 500명을 푼다고? 난 못해도 10만 원은 아니 100만 원은 무슨 넣을 말씀?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걔들이 네. 뷔페 식당 가서 밥 먹고 가겠냐고. 아니죠. 그냥 봉투 꽂고 그냥 간다니까? 이게 이런 대기업들이랑 딜을 하면 이런 류의 나중에 후면 거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데만 몰아주는 거예요. 왜 삼보를 몰아주냐? 가장 깔끔하게 돈을 빼줄 수 있고 믿으면서 먹을 수 있거든. 아니 저기 뒤탈 안 나는 돈이라고. 깔끔 믿음 뒤탈 안 나는 이거 아니 이런 표현 좀 쓰지 마요. 나쁜 짓인데 범죄고. 업계 관행이라서 영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돈 내가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걸 통해 갖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기반을 잡음으로써 수출도 늘릴 수 있고 뭐 위상도 좋겠지만 삼성이 돈을 잘 벌고 삼성이 재벌 기업이 된다고 해서 낙수 효과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냐 말이야 지금. 이 점을 생각하면 이걸 민생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심지어는 주가 부양도 안 돼. 이런 정책이 나와도. 주가로 어떤 세력들이 쥐어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 외국인 지분이 얼마예요? 오너들하고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어요. 거의 70% 가까이 돼. 돈을 벌어갖고 그 엄청나게 수십조의 수익을 만들잖아요. 걔네들이 절반 3분의 1을 일단 배당받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미친 짓거리냐고. 이런 뉴스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삼성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이게 열심히 회의를 하는구나. 장관까지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삼성을 살리구나. 이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야.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요, 이런 거를. 근데 지금 무슨 뭐 삼성이 1,5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해갖고 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이건 삼성이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든 이걸 퍼주고 더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안간힘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살마니 형 손잡고 사우디로 가라고. 살마니 형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무함마드 형 손잡고 그러니까 가야지. 그 무함마드 형이랑 MBS랑 손잡고 이스라엘 옆에다가 반도체 공장 세우라고. 그럼 최소한 한국에서 지원금 안 줘도 되잖아.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일본에다가 생생될 때는 또 일본까지 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갖고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서 일본 소부장 기업을 좋은 조건으로 유치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국내 중소기업들을 거기다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뉴스를 내가지고 이거를 뭔가 치적으로서 이거를 홍보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작.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 망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도와주지 않아도요. 충분한 지원, 충분한 자본력이 있고요. 우리 정부가 돈 보태주지 않아도 삼성이랑 같이 사업하겠다고 돈 싸들고 오는 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보조금 내려줄게. 전기료 대신 내줄게. R&D 지원금 줄게.
저금리로 금융 빌려줄게. 여기에 그 뒷뜻은 이래서 삼성이 잘 돼갖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자, 요만큼 찔러줬으니까 얼마? 내놓을래. 저는 이걸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 경제가 최악이고 내수가 무너지고 소비자 물가가 다 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 밀어주는 걸 어떻게 민생 경제 대책이랍시고 이걸 자랑스럽게 몇 천만 원을 들어서 영빈관에서 그것도 그냥 따로 대통령실 회의실에 불러갖고 총수만 내리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이건 무슨 이거 쇼윈도우 회의밖에 더 되냐고, 이런 게.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한심합니다. 그런데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반도체 갈등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거든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네들은 삼성에서 공급하는 반도체, 이거 없으면 망합니다. 지금 삼성은 시장 안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안에 생태계 파괴자예요. 예를 들어 싸게 덤핑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메모리 회사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 2년 반치 재고가 있어, 삼성한테는. 마찬가지로 삼성이 작정하고 메모리 값을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 전쟁에서 불황이 생겨요. 만일에 삼성이 어떤 폭격을 당해갖고 생산을 못하게 돼서 더 이상 시장 안에서 메모리 공급이 안 된다. 경쟁사들 좋아할 것 같아요. 삼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만한 물량을 또다시 생산 설비를 하려고 치면 지금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도 20년, 30년 걸려요. 즉 삼성이 죽으면 전 세계 글로벌 전자산업의 흐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생산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을 못함으로 인해서 연쇄도산을 하게 된다고. 쉽게 말해서 토끼 같은 존재야. 이게 겁나게 이 토끼가 많으면 이제 토끼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토끼가 없어지는 순간 늑대고 사자고 다 굶어 죽는단 말이야. 삼성이 저가격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2달러, 3달러로 공급하지 않고 없어지면 메모리 반도체가 10달러, 15달러, 20달러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 컴퓨터 만들고 TV 만들던 회사도 같이 망한다니까? 이게 삼성은 지켜줘야 되는 회사야. 애플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지들이 직접 그 가격에 만들어서 못 쓰니까, 쉽게 말해서 생존을 시켜갖고 데리고 가야 되는 회사란 말이지.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있는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을 정도야. 주한미군이 전쟁을 막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가 이 전쟁을 막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중의 반도체 갈등 어쩌고 얘기하는데 중국에 공장을 세운 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인 거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남는 거 미국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싸거든. 심지어 미국은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수입한 반도체를 2달러, 3달러로 수입을 해갖고 지네 기판 하나한테 달거나 심지어 포대가리 해갖고 2배, 3배 가격으로 또 지네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에다 되팔아먹고 거기서 수익을 올려요. 그럼 삼성이 야이씨 내가 이제 직접 할 거야 이러고 나서면 그걸 직접 팔 수 있는 영업망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쪽에서 점유율이 70% 이상이거든요. 7, 80% 돼요. 미국 국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엔 독점규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통해가지고 이미 세금 쳐맞고 영업 정지 당했어야 돼. 근데 아무도 삼성을 독점거래법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팔고 있는 애들이 전직 국무부 직원이거나 퇴임한 휴레패커드나 IBM의 간부고 다 상무부라든지 미국의 고위 관료들하고 나눠져 있는 거거든. 일종의 삼성은 그쪽에다가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통로로까지 이용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법인장이나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이나 그 임원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냐고, 반도체 전문가들을 앉히겠냐고. 아닙니다. 다 옛날 무슨 뭐 장관 하다가 나온 놈이나 그렇지, 다 그쪽 투자은행 간부거나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다 있는 거야.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팔고 남은 돈으로 의회에다 돈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의 삼성 장학생 얘기는 이미 오래 나온 거죠. 오래된 얘기잖아. 법조계에 있는 10대 로펌 중에 삼성에서 수임 안 받으면 다 망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 삼성 광고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삼성 광고 넣어주지. 매년 각 언론사별로 몇 명씩 뽑아가지고 해외 연수 시켜주지. 그거 다 삼성 장학생이거든요. 결국은 다 삼성 돈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삼성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정치로 갖고 국회의원 찾아가면 김진표도 싫다 그러고, 다 왜 심상정도 싫다고 그러고. 왜 삼성하고 이러세요? 그러고 지가 중재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만큼 삼성이라는 악의 뿌리가 글로벌하게 깊이 박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밝은 양면과 어두운 양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삼성 자체를 절대 악이라 절대선으로 보지는 않는데, 최소한 삼성을 돕는 걸로 해갖고 민생 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 웨인 루니의 이 생각은 삼성한테 잘 보여갖고, 삼성 사실 필요 없어요. 삼성이 3조 원이 왜 필요해? 그걸 빌려주는 게 왜 필요하냐고. 지금 해외 비자금 유보금만 1200조가 넘게 있는데, 삼성 하나만으로 따져도. 그 돈에 대해서 과세 안 하고, 이 돈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중에 봉투 떼갖고, 자, 이거 뭐, 나나 쓰세요, 이제. 고생하셨는데. 이거 바라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아무런 국민 경제에 득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언론 보도가 단순히 무조건 삼성 편, 무조건 적폐 세력 편 이걸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런 거 이게 실질적으로 얘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언론이 앞에서 가리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지금 송 작가님이 얘기한 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레거시 언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 언론사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론 보도 차원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언론도 그걸 해주는 언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삼성 편을 들어주네, 뭐 경정부 편을 들어주네 차원이 아니라 이게 뒤에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가리개 역할을 언론이 너무나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저는 요즘 진짜 더 심각하게 이게 결국은 언론의 문제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일본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딱 거기서 끝나서 국진당을 욕하거나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넘어가는 줄 아세요? 딱 옆에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약간 그래도 좀 그런 뉴스들을 보시나 봐요. 국민의힘이 세상에 일본 편을 들더라. 아니 우리 정부가 이상하다.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근데 이때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짐이 잘못하고는 있는데 민주당도 그닥 잘한 건 없어라고 없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처음 본 사람인데 옆에 끼어들어 내가 참아야 돼.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 안 되는 척 해야 된다. 안 듣는 척 해야 된다. 이러고 참았는데 이게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이 정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진당 애들이 이상한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크게 다른 건 못 느끼겠는데?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왜 이렇게 만든 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못했죠. 그거는 우리가 들여다봐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새끼 야단칠 때는 너가 이런 걸 좀 잘하면 좋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밖에 대한 내 새끼를 풀어놨을 때는 아무리 내 새끼가 미워도 대놓고 외국질하는 저 새끼들보다 나쁘겠냐고.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내 새끼와 저 매국질하는 나쁜 놈의 새끼를 동급으로 취급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야. 누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마저도 이렇게 이 오염수 문제에서마저도 언론과 국짐의 편에 여론 평양이 더 심해진다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가능성 없는 국가 돼요. 근데 사실상의 심리적인 일제 치하 이 상황이 맞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언론 때문에 사람들의 깊은 생각 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짐은 어차피 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역사가 많은 만큼 그래도 된다.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런 게 뭔 기준이 짓거리야? 저 좀 새끼는 원래 다르더라고요. 나쁜 새끼니까 나쁜 짓 해도 그러려니 하는 건데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언론의 그 역할이 컸던 거죠. 그렇지. 네. 참 별 같지도 않은 논리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민주당이 적극 대응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제 어제도 현수막 얘기 잠깐 했습니다. 우리 얘기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그러면 일단 저희 삼성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또 이노무 쇼윈도우식 17차 민생 관련된 회의 역시 이거 기획한 회사에 기획단 2천만 원 간 거고 앞으로 돈 나가는 보조금 따라서 뒷봉투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지들끼리의 쇼였다. 이걸로 국가 경제 못 살린다. 차라리 저 돈을 딴 데 쓰는 민생 경제를 위해 쓰는 그런 연구를 할 리가 없겠죠. 못 하겠으면 나한테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